안녕하십니까. 딴지 팩토리 공장장 김재완입니다.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가슴에 이룰 수 없는 꿈 하나는 품고 살아라. 예,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체게바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체게바라를 더욱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리얼리스트가 되라는 말은 현대의 말로 번역하면 회사를 다니건 자영업을 합격하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활인이 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이 꿈 하나는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야, 꿈을 가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첫 번째 방법은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꿈을 품고 살아야 되죠.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꿈이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자, 여기 리얼리스트로, 즉 생활인으로 살면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룬 인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38년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필은 오리건 대학교에 전혀 유망하지 않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로 전도 유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얼리스트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회계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에 이룰 수 없는 꿈 이상을 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에 아시아로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필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꿈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을 너무 좋아했어요. 육상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1962년도에 아시아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니스카에 있는 타이거사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에. 당시 미국 신발 시장은 독일 회사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타이거사는 큰 기대 없이 이 미국 청년한테 미국 서부 지역 독점 판매권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 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다 필의 엉뚱한 점을 좀 높이 샀을 수도 있고 신발 자체가 뭐 시장 점유율이 아예 없으니까 독일 신발이 싹쓸이 하고 있으니까 타이거사에서도 그냥 샘플 형식으로 주면서 야, 너 서부 지역 독점 판매권 다 가져. 1960년대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독점권을 따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필이 이게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육상부 자기 같이 대학 육상부 감독이었던 빌 바우만을 찾아가서 타이거스에서 받아온 샘플 한 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육상 코치가 보고 야, 이거 괜찮다. 부업 삼아 한번 해보자. 목숨을 걸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상 코치 계속하고 빌은 회계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단돈 $500를 투자해서 블루 리본 스포츠사를 설립하고 일본에 발주서를 넣습니다. 이 당시 이들은 물건을 받긴 했는데 큰 거를 많이 매장도 거래처도 수익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꿈은 포지 않고 회계사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말에는 시간이 나면 회계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자기 일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일본에서 받아온 타이거사의 신발, 자기들이 개발한 신발을 막 신고 미국 전역에 육상부 학교들을 막 다니면서 신발을 팔러 다닙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창업 후 5년 넘게 필은
월급 한 푼 못 가져갔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라는 직업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필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키의, 나이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필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키에 대한 성공 신화에 대한 책은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는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억만장자조차도 처음에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다가 가슴속에 이룰 수 없는 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화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필 라이트처럼 가슴에 꿈 하나 품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안 꾸고 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불행의 근원, 행복에 다다르지 못한 이유가 꿈을 안 꾸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록 어린 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MZ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중장년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엿가락처럼 너무 늘어졌어요. 근데 60, 70이 돼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제2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 이거를 가지고 제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생 제2막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더니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 제2막을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 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꿈을 처음부터 너무 성공, 돈과 연결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면서 좋아하는 일 한 번쯤 해보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 인생의 배수의 진 한 번을 쳐야 된다면은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참아가면서 하기는 게 아니고,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쳐야 하는 것이 인생의 배수의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살에 인생의 배수의 진을 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뭐 좋아하는데? 너 뭐 하고 싶냐? 그럼 가슴속에 이런 꿈을,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봉준호 될 것 같아? 꼭 영화 감독이 되면 봉준호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이나 또 영화 충분히 찍을 수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봉준호가 되는 거지. 봉준호 감독님도 처음부터 내 꿈은 봉준호, 아카데미를 거머쥐는 봉준호라고 생각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꼭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남들이 말하는 딴짓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 43살에 처음으로 딴짓을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네가 그걸 한다고? 왜? 이 나이 먹고? 너 근데 그 전공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잖아. 야, 그거 돈 되냐? 이런 말들을 다 무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이 그때는 제 귀에 안 들어오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 딴짓,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유니콘 같은 존재인 자아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무려 행복해졌습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한다는 짓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종착점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딴짓을 통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저의 딴짓은 사실 인생의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서 찾아온 시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연한 기회에 딴짓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제 딴짓이 시작되지 않고 행복에 이르르지도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인간은 역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살아오면서 굴곡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련을 맞닥뜨린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됐구나. 오히려 지금은 6년, 7년이 흐른 시간에서는 돌아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2016년 새해 첫 출근 날, 제 나이 40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